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러브의 북스 앤 러브 코너입니다. 이 스쿨 오브 러브의 북스 앤 러브 코너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고요.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우정, 이런 사랑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깊고 얕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은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라는 제목의 책으로요. 오늘은 3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3장을 알아보기 이전에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특히 부모가 자녀의 사랑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읽기 전에 3장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의 3장을 읽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의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3장 심리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둘 다입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고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장 심리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은 이제 생존 본능이 애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충류는요 생존에 관련된 것에만 뇌가 반응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만 뇌가 반응을 하고요. 감정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거는요 포유류부터예요. 포유류가 가진 뇌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포유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게 포유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착은 뭐와 관계가 있죠? 애착은 안정감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정감은요 나중에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거를, 요거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설렘의 사랑이 있고요. 설렘.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있죠? 안정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설렘의 사랑을 하지만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이 설렘의 사랑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의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와의 내 부모의 관계에서 이 안정감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배우자는요 설렘의 사랑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관계가 5년 10년 되면 설렘의 사랑은 줄어들죠. 물론 완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벤트도 있고요, 부부간의 서로가 생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과거에 갔던 곳을 찾아간다라든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설렘을 그때그때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설렘의 사랑은 줄어들죠. 그러면서 점점 안정감의 사랑의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정감의 사랑을 자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설렘의 사랑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설렘이 없어지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준 줄 알고, 또는 줄어든 줄 알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더 큰 부분인 줄 알고, 사랑의 더 큰 부분인 줄 알고 이 설렘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나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안정감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안정감의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네. 자, 다시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기들은요 5개월 때까지 낯가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처럼 생각을 하면 이 낯가림이라는 게 까다로운 아기구나, 이 아기는 까다롭구나, 낯가림이 없는 아기는 수더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기들한테는 낯가림이 있어야 되고요. 낯가림이 없는 아기들은 수더분한 아기들이 아니라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고 애착 손상이 있는 아기들입니다. 큰일 나는 아기들인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낯가림이 내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애착 형성에 손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낯가림의 시기는요, 만 6개월에서 7개월부터 20개월까지 이제 아기들이 낯가림을 하는데요. 처음에 태어나서 5개월까지는요, 당연히 너무나 수더분하게 누구에게나 안기고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표출합니다. 이거는 생존 본능이죠.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늘 안기고 그 사람을 반기고 그 사람과 어떤 나를 지금 순간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의 기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개월에서 20개월이 지나면 아무나 따라가면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의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갖게 되고요. 그런 아기는 이제 슬슬 낯가림을 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완전한 애착을 주는 부모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좀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뭐 운다라든지 깜짝 놀란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면 위험하다. 아무하고 나는 위험하구나. 저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 양육자와 엄마라면 엄마, 아빠라면 아빠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애착 손상이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낯가리는 아기를 막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한다라든지,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하고 이렇게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그 아기는 이제 애착 손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진짜 안전하게 보호해줄 그 한 명을 찾아가지고 애착을 형성하면서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막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그리고 막 혼내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니? 이러면서 혼내고, 그러면 아기는 이제 자기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만한 사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착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부모와의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버리는 거죠. 요즘에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아기가 독립적으로 자라야 돼. 그래가지고 애착이 형성되기도 이전에 20개월이나 뭐 돌이 되기 이전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불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도 보내고 친구들과도 보내지만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는 대상은 없어 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항상 불안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기가 어렸을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주 양육자인 대상, 애착 형성이 된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역시 나를 이제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안전해. 이런 거를 느끼는데 그런 거를 아예 느낄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착 손상이 초래가 됩니다. 돌 무렵 이전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러면 애착 손상이 된 아기는 크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뭐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여친에게 집착하는 남자 뭐 이런 사람이 된다라든지, 친구를 제대로 못 사귀는 거죠. 또는 좋은 말도 잔소리나 비판으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기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100%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랑에 대한 늘 불안감이 있는 거야. 언제 떠날지 몰라. 이 사람과 애착을 형성했다가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줘도 어때요? 우리가 애착 형성이 잘 된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지어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지 아니면은 나를 비난하고 깔보려고 하는 말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주는 것도 자기가 들었을 때 뭐야,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나의 단점을 찾아서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단점을 찾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해준 건데도 좋은 말도 잔소리나 비판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본질에 대한 구별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피상적인 거, 겉핥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네? 나한테 안 된다라고 말했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피상적으로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줄 것이란 믿음과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애착 손상을 겪게 되면은요.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착 형성은요, 결국에는 뭐와 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조건 달려와주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가 막 그러잖아요. 막 응애 울어. 그러면은 막 달려와서 뭐 때문에 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애착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고파서 우는구나 라고 해서 밥을 주면서 애착 형성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옷 입은 게 불편하구나 해가지고 옷 입은 거를 아기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지금요, 태어나자마자 20개월까지의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20개월까지의 아기들한테는 이런 애착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1편을 끝내기 지금 시간이 벌써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 1편을 끝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아기들과의 애착 형성은요, 태어나자마자 20개월 될 때까지의 어떤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이런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막 울면은 무조건 가서 달래주고, 울면은 무조건 가서 밥을 주고, 울면은 무조건 가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는 이런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은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슈퍼에고에 쌓게 되는 게 되고요. 이런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와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 라는 거를 심어주면은요, 어디에? 초자아에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은요, 얘는 20개월이 지난 이후에 독립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고서, 그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지 라는 그 자신감 안에서 부모가, 야 이런 거 이제 네가 혼자 해봐. 너가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너가 독립을 해야 너한테 좋은 거야. 이런 거 네가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나한테 혼자 하라 그래? 왜 안 도와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죠? 그래, 우리 부모가 나와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이거를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된대. 그리고 내 미래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더 멋있는 거래.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거를 찾아내게 되고요. 부모와 좀 떨어지게 돼도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당연히 나를 찾으러 오겠지. 당연한 거야. 어린이집에 잠깐 있으면은 우리 부모는 당연히 나를 찾으러 와. 이렇게 그 초자아에 쌓인 애착으로요, 오히려 독립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자아에 이런 애착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4살, 5살 이렇게 돼도요, 부모와 떨어질 때 불안해하죠. 왜? 안정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내가 안정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모가 나한테 주는 사랑이 떠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와 헤어지려고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게 부모를 못 잊고 막 이래서가 아니에요. 아이 자체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안정의 사랑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4살, 5살 됐을 때 어린이집 보내버리면, 그 부모가, 혹시 저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다시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막 다 엉겨붙고, 막 부모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초자아에 이렇게 애착이 잘 생긴 아이들은요, 오히려 부모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이따 올 거야,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이따 올 거야, 그러면 오히려 쿨하게 안녕 빠이빠이 하고 헤어짐을 더 잘합니다. 왜? 초자아에 우리 부모로부터의 그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20개월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날 찾으러 오지, 불안하지 않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독립이 더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는 이런 애착 형성은 오히려 뭐예요? 아이의 독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행동인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기 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가 더 잘 독립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